요즘 AI 열풍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AI 붐 속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아주 뜨거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 PLTR인데요. 오늘은 이 팔란티어를 둘러싼 찬반 논쟁, 그 한복판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뜨겁냐고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25년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130%가 넘게 올랐습니다. 폭등이라는 말이 딱 맞죠? 그러니까 이 논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의 상승세, 과연 이게 합리적인 걸까요? 정당화될 수 있는 가격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투자자들이 딱 두 편으로 나뉘는 겁니다. 한쪽은 이건 폭발적인 성장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위험할 정도로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죠. 자,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도대체 이분들은 뭘 믿고 팔란티어의 미래를 이렇게까지 밝게 보는 걸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논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논쟁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먼저 팔란티어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이걸 알아야겠죠. 예전에는 비밀스러운 정부 계약업체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그야말로 AI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 딱 자리매김했어요. 강세론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팔란티어가 이제 더 이상 정부에만 기대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매출이 무려 121%나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원래 잘하던 걸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부 사업이라는 아주 튼튼한 기반은 여전하죠. 이 100억 달러짜리의 계약,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팔란티어의 기술이 미국 국방 분야에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렸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성장은요, 월가의 시각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시티그룹 보세요. 팔란티어가 정부랑 국방 부문에서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잖아요.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아주 거대한 흐름, 그 시작점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슈퍼사이클이 대체 어느 정도냐? 바로 이 숫자를 보면 감이 좀 옵니다. 51%. 시티그룹이 예상하는 2026년 정부 부문 매출 성장률이에요. 앞으로 정부가 AI랑 데이터 분석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을지 그 기대감이 바로 이 숫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만 들었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약세론자들의 주장은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딱 한마디로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 이거죠. 약세론의 가장 핵심적인 우려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팔란티어 주가는요, 마치 앞으로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전부 다 반영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주가는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숫자로 보면 문제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회사가 버는 돈이나 매출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인데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은 이거 거품 아니냐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싸다는 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공룡들이랑 경쟁해야 하죠. 아직도 큰 정부 계약 하나에 회사가 휘청일 수 있죠. 이런 리스크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문제없이 돌아가야만 지금 이 가격이 설명된다는 게 약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그럼 진짜 전문가들은 뭘 보고 판단할까요? 그저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데이터로 말하는 그들만의 기준, 그 핵심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기준이 바로 이 40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을 더해서 40%를 넘기면 이 회사 정말 건강하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팔란티어는 이걸 훌쩍 넘어서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성장도 잘하고 돈도 잘 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는 걸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지표를 보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회사는 사라고 하고 어떤 회사는 그냥 지켜보자고 하죠. 목표 주가도 차이가 꽤 큽니다. 이것만 봐도 월가의 똑똑한 분석가들조차 이 팔란티어의 미래를 두고 얼마나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다음에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할 때 딱 이 세 가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째, 미국 기업들한테서 돈 버는 속도가 계속 이렇게 빠른지. 둘째, 흑자 내는 거 계속 유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이 기나긴 논쟁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키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 팔란티어라는 주식을 둘러싼 이 모든 이야기는요, 딱 두 단어의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장 대 가치의 대결이죠. 한쪽 편에는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기대되죠. 하지만 다른 한쪽 편에는 그 모든 기대를 이미 다 가격에 반영해서 조금만 삐끗해도 무너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주가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살얼음판 같은 밸류에이션, 이 둘의 충돌이 바로 팔란티어 논쟁의 심장부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팔란티어는 과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으로 지금의 이 엄청난 가격표를 결국에는 정당화해낼 위대한 혁신 기업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모두의 엄청난 기대감이 만들어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화려한 모래성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가 내리셔야 할 겁니다.